여러분은 나이가 든 친척들이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눈치채셨나요? 이러한 변화는 흔히 나이듦의 자연스러운 특징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신체 내부에서 더 깊은 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는 최종 단계에 훨씬 전에, 때로는 1년 이상 전에 미세한 신호를 보내며 다가오는 변화를 경고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노년이 조용한 발걸음으로 다가온다고 믿었고, 불교의 현자들은 삶의 소멸을 부드러운 일몰에 비유하며 점진적인 마무리를 상징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우리 몸이 실제로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어 도움과 개입이 어려워질 때까지 이를 놓친다고 확인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신호 중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만약 사람이 다이어트나 노력 없이 살이 빠진다면 이는 신체 내부 문제를 나타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신체는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이 약해지며 익숙한 음식조차도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않아 생명력이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나이든 몸은 마치 여정을 마칠 준비를 하듯 에너지 필요량을 줄이고 점차 신체 활동과 식욕을 감소시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징후는 식욕 변화입니다. 노인들은 변덕 때문이 아니라 미각 수용체와 소화 기능의 변화 때문에 종종 적게 먹습니다. 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는다고 합니다. 이는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덜 명확한 다른 신호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단순한 일조차 힘들어지는 피로가 심해지는 것이 생명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노년기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냉담해지고 다른 사람은 다정하고 감성적이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제때 알아차리면 가까운 사람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보살핌으로 감싸며 존엄성을 지키면서 그 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말했듯이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외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노인이 갑자기 급격히 체중을 잃기 시작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이것은 항상 나이 때문만은 아니며 신체의 심각한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의사들도 명백한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신체의 심각한 질병의 첫 신호 중 하나라고 기록했습니다. 현대 연구들은 신부전, 신장질환 또는 인지장애가 있을 때 신체가 영양소를 다르게 흡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오래전부터 삶이 끝에 가까워질 때 신체가 점차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변덕이 아니라 신진대사 속도 저하와 신체 내 호르몬 신호 변화로 설명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기보다는 편안함을 제공하고 가벼운 음식을 소량씩 제공하며 수분 섭취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인 친척이 계속 피로를 호소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이것은 잠을 자고 나면 사라지는 일반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것으로 불렀으며, 이는 나이와 건강과 관련된 일반적인 피로와는 다른 상태입니다. 현대의학은 노년층이 삶의 질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증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장기가 느리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몸이 에너지를 재분배하여 가장 중요한 기능에만 에너지를 남겨 생명활동을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근육은 산소를 덜 받게 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약화와 전반적인 체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놀랍게도 비텐조는 죽기 전에 사람이 더 많이 잠을 잔다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중요한 과정을 위해 힘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상태가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활기차고 활동적이다가 갑자기 완전히 지쳐 일상생활 계획이 어려워집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이전에는 쉬웠던 단순한 일들도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고 좌절감을 유발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황의 이유가 아니라 돌봄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강요하지 말고 지지하며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티베트 라마들이 말했듯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가을잎과 같아서 밝지는 않지만 특별한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렌티나 표도로브나는 18세에 학교를 졸업한 후 리아잔의 유제품 공장에서 35년간 근무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녀의 시그니처 치즈 파리잔스키를 알고 있었고, 그 치즈로 공장은 상과 소비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모든 것이 변했다. 처음에 발렌티나 표도로브나는 평범한 업무를 수행할 힘이 극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점심 무렵 발렌티나 표도로브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교대 근무가 끝날 때쯤 다리가 그녀를 지탱하지 못했다. 동료들은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속삭였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발렌티나는 손자와 함께 혼자 사는 딸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다. 그러다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갑자기 체중이 줄기 시작했고 흰 가운이 헐렁해졌다. 50대 남성인 작업장 책임자가 그녀의 가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모델처럼 변한 것을 잊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통을 숨기며 농담을 하려 했다. 발렌티나가 10리터 발효통을 들지 못하고 혼합물이 바닥에 쏟아졌을 때 농담은 끝났다. 손이 떨렸고 그녀는 배신당한 듯 약함을 느꼈다. 공장은 지옥으로 변했다. 그녀가 이전에 가르쳤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그녀를 비웃고 슬리퍼에 얼음을 넣거나 작업복을 숨겼다. 발렌티나가 컨베이어 앞에 앉아 쉬려 할 때 책임자가 교대 근무 전체에 소리를 지르며 은퇴자에게 이곳은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무력감에 밤새 울었다. 아침에 발렌티나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우연히 읽은 건강신문 기사가 그녀에게 희망과 계속할 힘을 주었다. 발렌티나 표도로브나는 병원에서 급격한 체중 감소와 약함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체의 신호임을 알게 되었다. 항상 의사를 믿지 않았던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과 의사에게 예약을 했다. 검사 결과 심한 빈혈과 초기 갑상선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만약 그녀가 방문을 6개월 더 미뤘다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발렌티나 표도로브나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치료는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 않았지만 발렌티나 표도로브나는 신문 기사에서 찾은 지혜를 적용했다. 그녀는 무리하게 예전 일을 하려 하지 않고 힘을 아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량씩 자주 먹는 식사로 바꾸었고 항상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지니고 다녔으며 같은 신문에서 처방받은 특별한 비타민 칵테일을 마셨다. 힘이 빠질 때면 발렌티나 표도로브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앉아 쉬었으며 시술실 간호사에게 배운 호흡 운동을 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상사가 다시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게으르다고 비난했지만 발렌티나 표도로브나는 의료 진단서를 근거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장애인 등록을 제안하며 그렇게 되면 상사가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점검 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업장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항상 순종적이던 발리 아주머니의 단호함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한 달 후 그녀는 가벼운 업무인 포장품질 관리로 정근되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침착함과 자신감을 보고 점차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강인함과 새로운 태도를 존중하게 되었다. 리아잔 스타일의 특제 치즈를 주문했는데 젊은 여성 직원들이 당황했다. 발렌티나 표도로브나는 이미 보일러 앞에 있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 잊혀진 비밀인 발효종 속의 캐러웨이 씨를 공개했다. 커민을 크림에 우려내어 치즈가 특별해졌습니다. 발렌티나 표도로브나는 은퇴했지만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제때의 몸의 신호를 듣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녀에게는 치즈와 다양한 사람들에 관한 좋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곰팡이가 피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파르메산 치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이 비유는 노년과 내면의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전에는 자립적이던 노인들이 익숙한 일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을 눈치챈 적 있나요? 이것은 게으름이나 변덕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이 말한 내향적인 상태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힘이 줄어들면 몸이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와 적응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사람이 소통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로 때문에 내성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이 과정을 예전보다 가지에 단단히 붙어있지 않고 점차 떨어지는 가을 잎사귀에 비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뇌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여 노인의 인식과 사고방식이 변한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의사들도 노인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존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혈액순환이 악화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안개 속에 빠진 것처럼 됩니다. 사람은 이름을 잊고 대화의 흐름을 놓치다가 갑자기 잠시 맑아집니다. 감정 변화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뇌가 어떤 소음에도 과부하가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한 거리두기로 들어가 내면의 세계를 선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을 깨우려 하지 마세요. 깨우려 하면 오히려 그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현자들은 단지 곁에 있어주고 대화를 강요하지 말며 건망증을 꾸짖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받고 이해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정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대화의 흐름을 자주 놓치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발견하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것은 신체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약이나 말이 아니라 조용한 존재감과 인내심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도와줍니다. 고대인들은 사람의 마지막 날이 긴 여정의 평화롭고 존엄한 마무리인 일몰과 같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노인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것은 변덕이나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이성의 일몰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신체가 약해질 때 뇌도 기억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사람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전에 즐겼던 농담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안에서 점차 빛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방에서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에서 꺼집니다. 불교 승려들은 이 과정을 천천히 바다로 흘러드는 강에 비유합니다. 물은 같지만 흐름은 더 평온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뇌가 정보를 다르게 처리할 뿐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대화를 강요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손을 잡아주며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준에서 당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어떤 감기도 걸음걸이로 견뎌내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예전에는 3일 만에 났던 작은 상처가 이제는 몇 주씩 낫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몸이 방어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음을 신호합니다. 고대 로마 의사들이 처음으로 이 현상을 설명했는데 노화하는 생명체는 생명력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것을 혈액순환의 둔화로 설명합니다. 면역세포가 문제 부위에 제때 도달하지 못해 신체 방어가 약해집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징후는 평소 효과가 있던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고 병에 걸렸을 때 열이 오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열이 높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취약해지고 평범한 감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노인 가까운 사람을 더 잘 돌보는 데 중요합니다. 작은 상처를 주의 깊게 살피고 육창 예방을 위해 침구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자주 환기하는 것도 건강과 쾌적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티베트 라마들은 약해진 몸에는 치료보다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채기 하나에 당황하지 말고 그러나 걱정스러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쇠약한 상태에서도 사람은 편안함과 존엄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옛 러시아 가정에서는 노년은 기쁨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손이 곁에 있으면 걱정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노인은 명백한 병 증상 없이 무기력하고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조용히 감염과 싸우고 있다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조용한 쇠퇴 상태라고 불렀으며 이때 몸은 젊었을 때처럼 병에 격렬히 반응하지 않고 질병과의 싸움이 덜 눈에 띄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자주 아플 때 가족들은 종종 새로운 치료 과정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티베트 라마들은 강물이 얕아질 때는 더 깊게 파지 말고 새로운 물길을 찾는 것이 낫다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추가 약보다 환자의 청결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 최소한의 스트레스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을 돌보는 데는 인내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사소한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보호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합니다. 호흡의 변화는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상하게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너무 얕거나 숨 사이에 긴 멈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의사들은 이런 호흡을 떠나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의사들은 심장이 약해지면 몸이 힘을 절약한다고 설명합니다. 몸은 산소를 가장 중요한 기관에만 보내고 손과 발은 차가워지며 푸른빛을 띨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이 추워서가 아니라 혈액이 예전처럼 말단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마디 말만 해도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폐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머리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서 환자가 편안하게 있도록 해주세요.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음료를 주고 방을 환기시키세요. 옛날에 말하길 인생이 조용히 저물어가는 것처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치료에 무리하지 말고 단지 곁에 있어주며 손을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인간의 따뜻한 손길과 평온한 분위기는 어떤 약보다도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 시골에서는 노년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해의 마지막 빛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심한 돌봄이 마지막 날들의 가장 중요한